강명길의 다시 듣는 한국 현대사. 제2강 독립문에는 독립이 없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일베를 감동시키는 교육방송 닥터강의 다시 듣는 한국현대사 아나운서 정혜림입니다. 본 방송은 박세길 선생님의 다시 쓰는 한국현대사와 서울대학교 출판부의 한국사 특강 그리고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교재로 방송됩니다. 오늘도 다드사의 주인공 강명길 선생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번 첫 번째 방송이었는데 벌써 1위를 하셨더라고요.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이 근현대사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네. 높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 좀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책임감을 많이 느끼실 것 같아요. 그럼 오늘 두 번째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의 제목은요, 독립문에는 독립이 없다라는 제목인데요. 상당히 역설적인 것 같기도 하고요. 우선 수업 주제부터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오늘은 독립문에 관련돼서 독립문 하면 여러 가지가 좀 생각이 나죠. 네. 우리나라의 자주독립 이런 거 기본적으로 생각나고 또 연관되는 단어들이 독립협회, 그 다음에 독립문, 독립신문, 네. 그 다음에 독립협회를 만든 서재필 박사, 네. 이렇게 우리 국민들이, 우리 청취자분들이 많이 아실 텐데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잘못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네, 우리가 잘못 인식하고 있는 부분들이. 네. 더군다나 이것을 제가 주제로 이제 결정한 것은 바로 어제가 네. 8월 29일, 바로 1910년 8월 29일이 바로 경술국치일입니다. 예. 일제로부터 우리의 주권이 빼앗긴 날이기 때문에 의미가 좀 남다르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제 주제로 선택을 했습니다. 네. 특히나 이 8월에는 광복절도 있기 때문에 더더욱이 또 의미 있는 내용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상식적으로는 독립문, 아까 말씀하신 독립협회, 그리고 독립신문 등이 다들 이 광복하고 상당히 의미가 깊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독립문에 왜 독립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이거 주장이라기보다는요, 이게 엄연한 팩트인데, 독립문은 1897년 11월에 이제 완공이 된 거거든요. 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술국치, 한일 병탄이 된 해는 1910년입니다. 그러면 연도를 계산을 해봐도, 식민지가 되기 전에, 일제로부터 강제 점령되기 전에 독립문이 세워졌다. 이게 무슨 말이죠? 이게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죠, 아주. 네. 예. 일제로부터 나라를 빼앗기기도 전에 우리가 독립을 했다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인데요. 그러면 다른 누군가로부터 독립을 했다는 뜻인가요? 예, 바로 그렇습니다. 이 독립문은 원래 그 자리에 영은문하고 현재 독립문 옆에 독립관이라고 있거든요. 예. 건물이 있는데 그 자리에는 모화관이라는 건물이 있었습니다. 네. 이 영은문과 모화관은 영은 맞이한다. 은혜를 맞이한다. 네. 그러한 문. 그래서 청나라의 사신을 맞이하는 관문이 되는 거고요. 모화관은 사모한다, 흠모한다의 네. 모자에 중화의 화자. 그래서 중국을 흠모하는 약간 사대주의의 어떤 냄새가 네. 조금 조금 나는 건물이죠. 네. 그래서 그렇군요. 요 건물 자리에 독립문이 세워지고 독립관이 세워졌는데 네네. 요 만들어진 1897년은 1897년은 바로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청나라에 승리한 다음 해가 됩니다. 그래서 네. 결국에는 청나라로부터 조선을 독립을 시켰다. 일본의 청일전쟁을 기념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나라와 일본이 싸움에서 청나라가 졌고요. 그렇죠. 그래서 원래는 청나라를 청나라를 굉장히 좀 반기는 의미를 뜻했던 그 문을 대신해서 독립문이 세워졌는데 그것의 의미가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한 것을 축하하는 의미였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말이 청나라로부터의 독립이란 뜻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확증적인 게 뭐냐면 네. 독립문을 세우고 나서 네. 독립협회 회장이었던 네. 서재필 박사가 네. 이토 히로부미에게 은쟁반을 선물합니다. 이토 히로부미에게요? 예, 은쟁반을 선물하는데 그 은쟁반에는 독립문이라는 글씨가 쓰여져 있습니다. 아, 이토 히로부미에게 독립문을 바친다 이런 의미인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친일파 네. 이완용의 예. 글씨가 바로 독립문 맨 위에 있는 독립문이라는 글씨입니다. 어머! 세상에. 국민 매국노라고 불리는 이완용 씨의 필체가 거기에 담겨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예, 그렇습니다. 와. 그리고 더 한 가지 네네. 말씀드리면 이게 독립문은 바로 사적 32호로 지정되어 있는데요. 네네. 지정된 해가 바로 1963년 1월 21일입니다. 네. 1963년은 네. 바로 5.16 군사쿠데타, 군사반란이 일어난 다음이죠. 아. 예, 그때 바로. 그리고 또 이 독립문이 예. 조선의 독립, 조선의 광복, 조선의 네. 자주독립을 의미하는 거였다면 그쵸. 일제 통감부 그리고 일제 총독부가 가만히 놔두었을 리가 없죠. 맞아요. 그런데 1917년 그리고 1928년에 대대적인 보수공사를 하게 됩니다. 이 보수공사는 경성부 토목과에서 조선 총독부에서 지원해준 공사비 4,000원을 들여서 크게 수리를 한번 합니다. 참, 이토 히로부미에게 직접 은쟁반까지 드리면서 독립문에 이런 우리가 이만큼 잘했어요를 보여주기도 하고 거기다가 조금이나 행여나 금이야 오기야 하면서 보수공사도 하고 그렇게 했단 예,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네. 예. 지금 여러분께서는 강명길의 다시 듣는 한국 현대사를 듣고 계십니다. 저렴한 방송으로 청취자 여러분의 원성을 한몸에 받고 있는 생방송 애국 전선이 추석을 맞이해 주식회사 우진축산유통과 함께 소갈비 100세트를 한정 판매합니다. 네, 오늘 저희 애전 홈쇼핑은요, 호주산 소갈비 100세트를 준비했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인터넷 최저가 무려 99,000원. 와우. 명품 선물 세트 가방에 5kg 포장이고요. 민중의 소리 주문 고객에 한해 특별히 배송비 무료. 여러분의 안방까지 모셔다 드립니다. 아, 근데 광우병 걱정은 없나요? 이번 제품은요, 미국산 아닌 호주산, 청정 호주산으로 광우병 걱정이 절대 없습니다. 100세트만 판매하나요? 네, 애전 홈쇼핑 고객을 대상으로 특별히 모시는 국내 최저가 서비스이기 때문에 추가 물량은 어렵습니다. 문의 전화 02-2634-6565 02-2634-6565 매진 임박, 지금 바로 주문하세요. 우주 아빠, 사랑해요. We popping bottles, tonight's a good night, and that's the reason we'll put this club down. 그리고 이 독립문의 모양이 마치 그 프랑스 파리에 있는 개선문하고 좀 닮지 않았습니까? 그러네요. 예. 이 서재필 박사가 개선문을 스케치한 것을 토대로 해서 예. 만들어진 거고요. 개선문은 또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개선문은 아시다시피 그 나폴레옹이 네. 그 전쟁에서 승리한 기념으로 만들어진 거고, 그것이 바로 청일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것. 네. 일본이 거죠. 나폴레옹과 이렇게 네,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외관도 그렇고요. 일본의 전쟁 승리를 기념하는 예. 그런 결과물이었다라는 더 한 가지 말씀이시고요. 덧붙이자면 이 독립문을 건립을 할 때 국민들의 네. 그 당시 조선 백성들의 성금으로 건립을 했거든요. 근데 그 의미가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청일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의 승리를 네. 온 국민, 온 조선 국민의 힘으로 네. 기념하고 있다.
이런 아니, 얘기가 되는 거죠. 왜요? 일본이 전쟁 승리한 거랑 우리 국민들이 무슨 상관인가요? 그것이 바로 이제 그 독립문 건립의 주체인 네. 독립협회와 관련이 있는 거죠, 이거는. 참, 알수록 답답할 따름인데요. 우리 국민들의 돈으로, 성금으로 일본의 전쟁 승리를 축하하는 기념물을 만들고, 그걸 또 이렇게 잘 만들었다고 은쟁반까지 이토 히로부미에게 갖다 바치고, 보수공사까지 돈 들여가면서 했다는 이런 말씀. 참, 독립문에는 독립이 없다라는 게 괜히 나온 말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아까도 이야기하셨지만, 독립협회와 이게 또 관련이 있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이 독립협회는요, 원래 독립문 건립 추진위원회로 이제 출발을 합니다. 예. 그런데 이 독립문 건립 추진위원회는요, 대체로 이제 친러 성향의 그 정부 고위관리들의 네. 모임에서 이제 출발을 하게 되는데 그 모임의 이름이 정동구락부예요. 네. 이 정동구락부의 정동이라고 하면은 그 러시아 공사관, 지금 그 시청 옆에 덕수궁 있지 않습니까? 네. 덕수궁 뒤가 이제 정동이에요. 네네. 이 정동에 러시아 대사관도 있고 외국 대사관도 그때 많았어요. 네. 예, 그렇게 되고요. 이 구락부라고 하는 건 영어의 클럽의 일본식 발음, 크라부 구락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정동 클럽이란 말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네, 근데 뭐 친러, 친미 이렇게 성향의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하면 뭐 친일 쪽은 아닌 거 아닌가요? 예,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친러를 했던 사람들이 친일로 네네. 돌아서고 친일을 했던 사람들이 친미로 돌아서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죠. 그렇군요. 여기에 있었던 사람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회장은 안경수, 네. 위원장은 이완용, 고문 서재필, 위원으로는 김가진, 이상재, 박정양, 송헌빈, 안경수, 이승만, 이완용, 윤치호, 유길준, 오세창, 남궁억 뭐 이런 등등입니다. 네. 좀 낯익은 이름들도 눈에 띄네요. 여기서 좀 눈여겨봐야 될 사람들이 바로 이제 이완용은 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고 네네. 송헌빈 같은 경우에는 친일인명사전 2권 355쪽에 등재되어 있고요. 예. 중추원 부참의를 지냈고요. 네. 그다음에 또 윤치호 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 시간에 네. 애국가 관련해서 이제 말씀드렸었고요. 네, 작사가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친일 인명사전에 등재된 사람은 이제 여기에서는 제가 불러드린 사람들 중에서는 3명인데 네. 이 당시 사람들은 친일 행적을 보였지만 네. 친일 인명사전에 등재되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 이 당시는 일제강점기가 아니었거든요. 예. 그렇군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 독립문이 세워진 것이 우리 경술국치보다도 이전이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일제 강점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 했던 활동은 뭐 친일 행각이다라고 부르기도 사실 딱히 뭐한 시기적으로 그랬군요. 예. 친일 안 한 것이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국사 교과서, 한국사 교과서에 보면은 네. 이 독립협회를 설명하는 구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뭐 조선과 대한제국 시기에 있었던 최초의 시민사회 단체다. 네, NGO다. 그렇죠. 요즘으로 치면 NGO가 되겠죠. 예. 그리고 뭐 인권, 그다음에 참정권, 그다음에 독립문 건립, 그다음에 독립공원 조성, 네. 그다음에 또 만민공동회도 개최하고, 네. 그다음에 또 학생들에게 토론과 타협을 가르치는 협성회, 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조직하고 후원하고 뭐 좋은데요? 이랬었죠. 그렇죠. 네. 그다음에 뭐 중요하게는 또 입헌군주제를 이제 주장했었던. 그다음에 또 아간 파천 때 고종 임금이 바로 그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네네네. 을미사변으로 예. 인해서 그때 고종의 환궁을 성사시켰다. 오. 이렇게 되는 거죠. 또 여기서 좀 주목한 거는 고종의 환궁을 성사시키고 대한제국이 수립이 되었는데 예. 그리고 광무개혁이 이루어졌는데 이 고종의 환궁을 성사시켰었던 건 뭐냐면 이 당시 독립협회 사람들이 친러가 아니라 친일과 친미 성향의 고위 관료들이었기 때문에 러시아의 손에서 러시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자. 네, 라는 의미인 벗어나서 거죠. 친일과 친미로 데리고 오자 네, 이런 그렇습니다. 뜻이군요. 참, 네, 이게 참 아이러니한데요. 아까 독립문 이야기도 청나라에서 벗어나서 일본으로 가는 게 독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요 아간파천 이야기를 하시면서 러시아에서 벗어나서 일본과 미국의 품으로 들어가자. 참, 네, 안타까운 노릇입니다. 미국인 필립 제이스는 독립문이 완공된 후 일제의 이토 히로부미에게 감사의 의미로 독립문이 새겨진 땡땡땡을 선물하였다고 한다. 다음 중
땡땡땡에 들어갈 말로 적당한 것은 무엇인지 고르시오. 1번 햇반, 2번 양념 반, 3번 후라이드 반, 4번 은쟁 반, 5번 허허 그양 반. 그다음에 독립협회를 말씀드리면서 두 가지 정도를 좀 더 기억을 해야 되는데요. 하나는 독립협회에서는 입헌군주제, 의회제도 도입을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의회제도는 미국식의 공화정, 왜 예. 민주주의의 선진국이다라고 하는 뭐 영국이라든가 미국이 아니라 미국의 공화정, 영국의 입헌군주제가 아닌 독일하고 일본의 입헌군주제를 주장을 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차이가 있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하고는. 네. 예. 좀 특이하네요. 왜 그랬을까요? 이게 바로 그 당시에 그 친일 성향의 그 고위 관료들, 독립협회 회원들의 어떤 성향과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지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또 주목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교과서를 통해서 알고 있는 독립협회가 해체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해체됐을 때의 중요한 계기가 바로 황국협회와의 충돌이었습니다. 황국협회와의 예. 충돌? 이 황국협회는 대한제국 시기의 보부상들의 단체입니다. 근데 일단 단어로만 듣기에는 황국협회 이렇게 하면 좀 약간 친일적인 단체 아닌가 하는 생각이 그렇죠? 드는데요. 일왕 혹은 일황 할 때 예. 황이니까 예, 이게 그렇죠. 근데 대한제국도 황제의 나라거든요. 그렇긴 하네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 황국협회라고 하는 건 보부상의 단체이지만 예. 실제로 보부상들이라고 하는 건 네. 등짐장수, 보찜장수잖아요. 그렇죠. 그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어떤 조직처럼 어떤 네. 친목이라든가 어떤 자신들의 어떤 그 장사의 어떤 영역이라든가 예. 이런 것들을 좀 규율하고 지켜가는 예. 요즘으로 치면 중소상인연합회 정도가 될 겁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독립협회는 어떤 이런 중소자본, 즉 민족자본이 아니라 네. 서양 열강의 거대 자본을 가깝게 하는 해외 자본을 끌어와서 그렇죠. 오히려 국내 자본을 더 죽이는 예. 지금으로 따지면 대기업 SSM이 우리 중소상공인들 죽이는 것과 비슷한 그렇죠. 거라고 볼 수 대형 있네요. 할인마트의 골목상권 진출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당연히 독립협회하고 한국협회는 사이가 좋을 수가 없죠. 예.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충돌할 수밖에 없는데 교과서에는 어용단체인 한국협회가 독립협회를 습격했다. 이로 인해서 이것을 빌미로 독립협회가 해산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그것을 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을 또 100% 이것이 전부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이러한 면도 있다라는 것을 네. 그러한 국내외의 사정을 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네,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과는 달리 한국협회가 무슨 어용단체거나 뭐 친일단체거나 이런 곳이 아니었고 오히려 민족자본을 육성하기 위한 이런 좀 중소상공인들의 모임 정도였다. 그래서 오히려 해외 자본을 끌어오는 것에 더 열을 올렸던 독립협회를 좀 안 좋게 생각을 하고 예. 그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마찰이 있었더라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오해를 하실까봐 제가 첨언을 드리면은요. 네네. 한국협회하고 독립협회는 둘 다 그 황실 및 고위 관료가 다수 참여했어요. 예. 여기도요? 예. 예.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 독립협회의 모든 사람들이 구성원의 대부분이 친일파다라고 네. 보기보다는 일부 소수 친일파들이 네. 민간 주도의 상업 활동을 하는 황국협회를 제거하기 위해서 네. 한국협회의 활동을 심각하게 방해한 사건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거죠. 그렇군요. 네. 참 이 독립협회가 껍질을 까면 깔수록 우리가 알고 있던 것과는 사뭇 다른 행적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까도 이야기하셨지만 독립협회에 모든 사람이 다 뭐 친일적인 행각이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일부 혹은 주축이 되는 세력들이 아마 또 친일 행적을 강하게 띠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이제 문제를 제기하게 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다음 중에서 아래의 보기가 의미하는 것을 고르시오. 보기. 1963년 1월 21일 사적 제32호로 지정되었다. 1896년 독립협회가 한국의 영구 독립을 선언하기 위하여 청나라 사신을 영접하던 영은문 자리에 전 국민을 상대로 모금운동을 하여 세웠다. 프랑스의 나폴레옹 1세가 승리를 기념하기 위하여 1806년에 파리에 세운 에투알 개선문을 본떠서
필립 제이슨이 스케치한 것을 근거로 하여 세웠다. 1번 세일러문, 2번 연개소문, 3번 현관문, 4번 헛소문, 5번 독립문. 그 다음에 말씀드려야 될 내용들이 바로 이제 그 서재필 씨가 되겠죠. 예. 이 서재필 씨는 1864년 1월에 출생을 해서 1951년, 그러니까 80 후반까지 사셨던 굉장히 장수하셨던 분입니다. 예. 그리고 이분은 굉장히 좀 똑똑했어요. 네네. 보통 서재필 박사님 이렇게 그렇죠. 얘기를. 이 박사도 좀 문제가 있는데 그건 나중에 좀 말씀드리고요. 이 서재필 씨 같은 경우에는 과거급제를 합니다. 오. 전국 3등을 하는 거죠. 와. 예. 그래서 그 일본으로 유학을 가게 됩니다. 네. 그리고 나서 귀국해서 우리나라의 이제 관리가 되기도 하고요. 네네. 그리고 아시겠지만 갑신정변에 참여를 하게 되죠. 갑신정변이라고 하면 3.1천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보통 예, 맞습니다. 김옥균 씨며 이런 분들이 같이 그렇죠. 참여를 한 김옥균, 거죠? 서광범 네. 뭐 이렇게 되겠죠. 아, 그게 이제 일본으로부터 좀 도움을 받아서 뭔가 이렇게 꾸리려고 그렇습니다. 했던 일로 알고 있는데요. 예. 조금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이 갑신정변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금 그 종로에 그 조계사라는 절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조계사 옆에 보면 조그맣게 아직도 우정국이라고 있어요. 네. 오늘날로 치면 우체국이죠. 예. 개국 축하연을 빌미로 해서 그때를 기회로 해서 일본이 좀 도와준다라고 하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3일 만에 끝나는 거죠. 네. 예. 그렇군요. 예. 정권을 잡기로 했다가 일본의 도움을 못 받아서 그렇죠. 예. 3.1천하가 끝나고 말았던 사건. 이 사건의 1인이었군요. 서재필 씨가요. 그렇죠. 김옥균, 서광범, 홍영식, 박영효 뭐 이렇게 네. 있었고요. 네. 이래서 갑신정변이 실패하면서 일본도 도피를 하게 됩니다. 네. 이 도피를 했는데 일본도 도와준다고 했는데 못 도와줬으니까 그다음에 또 한국의 국내 조선의 정세가 일본이 쉽게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 네.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망명한 갑신정변의 주역들한테 좋게 대해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좀 냉대를 했군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서광범하고 그 서재필 씨는 네. 가까운 친척이에요. 그래서 두 명이 미국으로 가게 됩니다. 이민을 아예 가신 건가요? 그렇죠. 결국엔 뭐 이민이라고 보는 게 뭐 틀리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두 명 다 시민권을 받았으니까요. 예. 시민권자. 예. 네. 예, 이렇게 되고요. 이 서재필 씨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 그렇게 일본으로, 미국으로 도피를 한 다음에 두 차례에 걸쳐서 조선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예. 예, 물론 그 중간중간에 몇 번 더 오게 되는데요. 몇 번 오게 되는 건 뭐 아는 사람, 지인들의 어떤 그 장례식이라든가 부고 때문에 예, 이렇게 오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조선에서 대한제국에서 활동은 두 차례를 하게 되는데 네.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독립협회 활동 예. 시기 그다음에 광복 이후의 시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잠깐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생각이 들었는데 독립협회가 분명히 경술국지 이전에 있었던 그렇죠. 일이라고 하셨고 그때 경술국지 이전에 한국에 들어오셨었고 당시 조선에 예. 그리고 광복이 된 이후에 또 들어오셨으면 사실상 일제강점기에는 한국에 안 계셨던 거네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친일 행적을 할 틈이 없었죠. 예. 그래서 서재필 씨 같은 경우에는 친일 임명사전에 등재될 수가 없었던 거죠. 네. 그 시기를 못 맞추셔서 예. 친일인명사전에 아깝게 등재가 안 되셨군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서재필 씨가 친일파다, 매국노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 네네. 그의 행적이 행적에 대해서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다라고 네. 하는 거죠. 그 속에서 분명히 친일적인 성향을 띠는 행적들은 분명히 있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서재필 씨가 특히 이제 독립협회 안에서 가장 주요하게 했던 활동이 제가 알기로는 독립신문인 예, 걸로 그렇습니다. 알고 있는데요. 독립신문 글쎄요, 뭐 이렇게 한글로도 쓰고요. 굉장히 좀 이렇게 광복을 위해서 애쓴 곳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사실 뭐 그런 건 아니었다고 이야기를 하시긴 하는데요. 이게 뭐 한글로 쓰고 뭔가 좀 굉장히 민족적이고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예. 이 독립신문 같은 경우에는 서재필 씨가 그 일본으로 망명을 하고 미국으로 갔죠. 그러고 네네. 나서 대한제국 시기에 외국의 어떤 서양 열강의 침입이 굉장히 심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외국과 관련된 일을 할 수 있는 인재들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제국에서
많이 오라고. 네네. 용서해 줄 테니까 와라. 네네. 그러면 이제 오질 않습니다. 그러다가 끈질긴 요청 끝에 대한제국에 와서 중추원에서 고문으로 활동을 하게 되고 그때 그 시기에 독립신문도 만들고 독립협회도 만들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예. 네. 거기서 이제 뭐 일하시면서 중추원 고문으로 일하시면서 나는 뭐 활동을 활발하게 하신 셈인데요. 예. 네. 독립신문 얘기하기 전에 그 중추원 고문 활동을 좀 말씀드리면요. 네네. 중추원을 고문을 할 때 이미 미국 시민권자였습니다. 예, 그래서 이름이 필립 제이손. 필립 제이손. 영어 혹은, 이름이. 예, 혹은 필립 제이슨. 뭐 이렇게 부를 수가 네네네. 있고요. 이 필립 제이슨, 즉 서재필 씨는 중추원 고문으로, 그러니까 이 고문이라고 하는 건 요즘으로 치면 고문 자문위원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 정식 직함이라든가 정식 직위를 갖는 것이 아니라 한 발짝쯤 벗어난. 네. 이게 바로 미국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공직을 맡을 수가 없는 거죠. 왠지 말씀을 듣다 보니까 떠오르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렇죠. 최근에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러브콜을 받았던 미국의 또 시민권자. 그렇죠. 김종훈 씨가 미래창조과학부로 내정되었다가 네, 장관으로 예. 됐다가 미국 시민권과 뭐 여러 가지가 있었죠. 예. 그래서 결국엔, 포기하고 네. 미국으로 들어갔는데 서재필 씨 같은 경우에는 중추원에서 활동을 할 때 10년 계약을 합니다. 10년 계약을 하고 월급은 300원 정도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연봉으로 따지면 3,600원 정도가 되는데 네.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께서 좀 가늠하시기가 좀 어려우실 예, 것 그쵸. 같은데 그 당시 국무총리급인 의정 대신의 연봉이 5,000원이었습니다. 어머, 그러면 최고 공무원이 5,000원인데 이분은 그것도 잠깐 이렇게 오신 건데 3,600원을 받다. 상당한 거죠. 능력이 있으신 건지 어쩐 건지. 네. 어쨌든 아주 고액의 연봉을 받고 예. 고문으로. 그랬는데 대한제국을 위해서 일을 하기보다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독립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활동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대한제국 입장에서는 비싼 월급 주면서 그렇죠. 대한제국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해고를 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네. 그랬더니 이제 필립 제이슨이 얘기하는 거죠. 아니 계약은 10년을 했는데 네. 이게 뭐 하는 거냐? 벌써 아직도 7년하고도 10개월 정도가 남았는데 이 기간에 연봉을 다 줘라. 뭐 이런 식으로 협박을 네.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한제국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미국 시민권자한테. 오. 그래서 7년 10개월 남은 기간에 월급을 다 주고 어머. 거기에다가 미국으로 돌아가는 경비조로 2달치 월급을 덧붙여서 줍니다. 그게 무슨 이거 사기 아니에요, 사기? 그래서 네. 미국으로 가서 그 돈을 미국으로 가서 이제 미국에서 문구점을 하게 됩니다. 야, 그냥 일한 기간보다 일 안 하고 받은 돈이 더 많군요. 예, 그렇습니다. 참 뭐 똑똑하다고 해야 되지. 어쨌건 예. 이런 분이 만드신 게 바로 독립신문이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신문이다. 네. 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제 민간신문이라는 말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게 네. 미국에서 귀국한 서재필이 정부로부터 4,400원을 네. 받습니다. 4,400원 중에는요. 신문사를 만드는 데 필요한 경비 3,000원. 그다음에 1,400원은 서재필의 주택구입비로 만들어서 지급을 받아서 1896년 4월에 창간을 합니다. 4월 7일날 신문을 창간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우리나라 신문의 날입니다. 이게. 독립신문을 창간한 날이 신문의 날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한글 신문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네, 또 영문도 그렇죠. 발행했다. 그래서 4면 중에 3면은 한글, 그다음에 한 면은 영문판 네. 이렇게 만들었던 거죠. 그렇군요. 근데 아까도 이야기 드렸지만 제가 한글로 발행을 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기존에 있던 뭐 이제 좀 사대부적인 마인드로는 한글을 좀 약간 등한시하고 뭐 이런 게 있는데 오히려 이제 한글을 좀 많이 쓰고 이러면서 오히려 더 좀 민족적인 느낌을 좀 주지 않았나 이런 또 평가들도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많은 사학자들이, 역사학자들이 독립신문을 한글로 만들었다. 그래서 네. 민권, 자강개혁, 독립의식을 고취하는데 굉장히 그렇죠. 많은 기여를 했다라고 네. 하는데 사실은 한글로 하든 국한문을 혼용을 하든 영어로 하든 간에 신문 기사의 내용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당시에 보면 독립신문도 있고 여러 가지 신문이 있습니다. 뭐 최초의 신문이라고 하는 한성순보, 네. 그다음에 제국신문, 대한매일신보 뭐 네. 여러 가지 신문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신문이 있고요. 이 신문들이 다 나름대로 한글로 영어로 하게 네. 되는 거죠. 근데 독립신문을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뭐냐면 독립신문에 나와 있는 사설과 기사의 내용이 애국적이지 않다.
예. 독립과 별로 관련이 없는 내용도 많다라고 하는 거죠. 네. 어떤, 뭐, 관련이 없는 내용이 쓸 수도 있지만 사실 이게 친일 행적을 담고 있다든지, 그러니까 친일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든지 이런 거라면 또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좀 구체적인 사례가 있나요? 예,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아시는 내용이 하나 있는데 방공령이라고 아실 거예요. 이 방공령은 뭐냐면 1876년에 그 강화도 조약을 통해서 우리가 일본에 의해서 개항을 하게 된 근대 문물을 수용하게 된 조약입니다. 아, 네. 이 조약의 부록 조약으로 한일 통상 장정이라는 게 있어요. 네. 여기를 근거로 해서 일본 상인의 국내 침투가 굉장히 활발해져요. 그래서 일본 상인들이 국내에 있는 쌀과 네. 보리와 같은 이제 곡물을 무제한적으로 유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농촌의 농민들은 쌀이 부족해서 콩과 곡식이 부족하니까 네. 굉장히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군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방공령이라고 하는 그 함경도 관찰사인 네. 조병식 관찰사가 방공령, 그러니까 곡식이 해외 반출을 방어하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예. 근데 요것을 트집을 잡아가지고 엄청나게 배상금을 요구하게 되죠. 누가요? 일제가. 예, 일본이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한제국이 우리나라 힘이 없잖아요. 배상금 엄청나게 또 물어줍니다. 그리고 또 네. 방공령을 해제하게 되고요. 그때 대한제국하고 일본의 분쟁이 발생했을 때 자주독립을 애쓴다라고 하는 독립신문이 오히려 일본을 편들고 조병식 관찰사를 욕하고 그리고 이것을 꼬투리로 우리나라를 야만국으로 비하하는 기사를 실어버렸습니다. 독립신문에서요? 예. 그런데 더 안타까운 건 일제 이런 약탈적인 쌀무역으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은, 우리 백성들이 굶어 죽잖아요. 아사자고 속출합니다. 굶어 죽는 사람들이. 이런 기사는 한 줄도 쓰지 않습니다. 야, 이거 조선시대판 조선일보인가요? 그리고 대한제국 시기에 고종 황제의 생일이에요. 탄신일이에요. 네네. 그러면 황제 국가니까 신문들이 황제님 생신 축하드려요. 이런 축하 기사. 그렇죠. 이런 게 나와야 되죠. 그런데 이런 건 언급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오히려 일본 메이지 천황, 메이지 일왕에 대한 축하 광고는 며칠에 걸쳐서 하고요. 와, 자국 황제에 대한 생일 축하 광고는 없고 오히려 그렇습니다. 일왕에 대한 생일 축하 광고는 며칠에 걸쳐서 하고. 예. 좀 몇 가지 그 독립신문의 사설과 논설을 좀 읽어드리면은요. 예. 1896년 청일전쟁이 끝났을 때입니다. 일본국이죠. 두 해 전에 청국과 싸워 이긴 후에 조선이 분명한 독립국이 되었으니 그것 또한 조선 인민이 일본에 대하여 감사한 마음이 있을 터이나 조선 인민 중에 일본을 감사히 생각하는 사람이 지금 없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라고 하면서 그런 걸 비판을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마땅히 가져야 된다. 이런 그렇죠. 뜻이군요. 그 다음에 1896년 논설 44호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일본 정부와 일본 인민들이 조선이 진보하는 것만 즐거워하지 어떤 나라든지 도와주는 것은 상관하지 않노라. 조선 사람들이 일본이 조선을 위한다는 것을 자세히 모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는 일본이 얼마나 조선을 그렇죠. 생각하는 줄 아냐, 너네는 너무 모른다. 이런. 그리고 144호 논설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조선 백성을 불쌍히 여겨서 일본과 천국 사이에 싸움이 생겨가지고 못된 일 하던 청나라 놈들을 조선에서 쫓아냈다. 이것은 조선의 1000만 번이나 다행한 일이다. 네, 이게 독립문을 만든 취지군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설명해드리면, 네. 조선은 계속해서 일본 돈을 써야 된다. 이건 뭐냐면 일본 화폐가 이제 조선에 유통이 됩니다. 네. 일본의 은전을 여전히 일용한 일로 고시를 하였다 하니 우리는 전국 재정을 위해 크게 치하하노라. 이런 구절이 있어요. 일본 돈을 더 많이 쓸 것을 예. 종용하는. 이외에도 많지만 네. 시간 이것만 관계상 들어보면 그냥 독립신문이 이것도 쓰고 저것도 쓰고가 아니라 완전 제대로 친일적인 내용을 담은 사설이 또 그 신문에 가장 강한 주장을 담은 글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사설에서 이런 글을 썼다는 것은 굉장히 눈여겨볼 만한 부분이네요. 예. 그리고 또 말이 나온 김에 말씀드리면 이 독립신문은 또 다른 독립신문이 있습니다. 그래요? 예.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발행한 기관지 이름이 바로 독립신문입니다. 그렇군요. 원래 창간 당시에는 독립이라는 네. 제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름이 좀 바뀌어서 독립신문.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독립신문 이런 것처럼 사실상은 친일 색채를 띤 신문인데 뭐 이런 신문들밖에 없었나요? 좀 아닙니다. 제대로 된 신문은 없나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황성신문이라고 해서 네. 약간 변절을 해서 친일 행각을 한 사람이긴 하지만 장지연 씨가 시일야 방성대곡이라는 논설을 한 황성신문도 있었고요. 네네네. 제가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신문이 바로 이제 대한매일신보입니다. 대한매일신보요. 예. 이 대한매일신보 같은 경우에는요. 1904년부터 국권이 피탈될 때까지 발행되었던 일간신문이고요. 네. 예. 발행인은 조선 사람이 아닙니다. 영국인이고요. 베델이라는 사람입니다. 왜 한국인을 못하고 그렇게 했을까요? 왜냐하면 네. 일제의 감시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조선인이 발행인이면 일제 탄압으로부터 무방비 상태가 되는 거예요. 아. 그런데 영국인 편집장이 네. 신문을 운영한다라고 하면 그 당시 일본은 영국하고 동맹관계였습니다. 영일 동맹. 아. 그러니까 함부로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렇군요. 예. 그래서 영국인 편집장을 둔 신문, 대한매일신보. 예, 그렇습니다. 이 대한매일신보는요, 독립신문과 마찬가지로 한글 전용 신문이었어요. 그래서 6페이지 중에서 2페이지는 한글 전용, 4페이지는 영문판. 그러다가 국한문, 한글을 국한문으로 이제 한자를 좀 섞어서 발행을 합니다. 네네네. 그런데, 이거 이제 국한문판을 좀 이해하지 못하는 독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한문을 네네. 모르는 독자들. 그래서 한글 전용 신문을 필요성을 다시 느껴가지고요. 한글판을 다시 따로 창간합니다. 그래서 국한문, 한글, 영문판 이렇게 3종의 신문을 발행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발행 부수가 10,000부가 넘어요. 그 당시 최대 신문이 됩니다. 근데 사실 또 그럴 만도 한 게요. 이게 그때 당시에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백성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때는 그렇죠. 백성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그 마음을 토로할 데가 없을 테고요. 한글 신문이라고 나오는 이 독립신문은 또 친일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고 하다 보니까 더욱더 이 대한매일신보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대한매일신보는요, 일제 침략 전쟁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아주 훌륭한 일을 많이 하는 신문입니다. 네. 한번 이 정도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창간에 창간에 관련이 있었던, 베델 뿐만 아니라, 양기탁, 박은식, 신채호 이런 선생님들이 계시거든요. 네, 이런 유명하신 선생님들- 분들이 많으시네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백오인 사건으로 예. 인해서 신민회가 해산됩니다. 그랬죠. 예. 예. 그리고 베델이 그 일제 탄압으로 인해서 영국에 의해서 네. 이렇게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폐간이 되지는 않고 네네. 이 대한매일신보가 이름은 그대로 유지한 채 총독부의 기관지로 전락을 하게 되죠.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일본이 정말 눈에 가시였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 신문이. 그래서 결국은 영국까지도 이렇게 압박을 넣어서 이분을 편집장을 감옥 가게까지 만들었던. 그렇군요. 그래서 이 베델 씨 같은 경우에는요, 1909년 5월 1일 날 심장병으로 이제 돌아가시게 되는데, 지금 여러분들 그 합정도 홍대 지나갈 때 양화대교를 건너지 않습니까? 네. 당산철교 건너고. 네. 여기 보면은 건너자마자 외국인 묘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묻히셨습니다. 와, 그렇군요.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이 참 우리나라에 머리 검은 미국인들이 참 많은데 한국인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인 같지 않은 푸른 눈의 독립투사. 네. 이렇게 볼수 근데 있겠습니다. 정말요. 예, 이분은 오히려 푸른 눈의 독립투사셨군요. 다음의 보기는 어떤 인물에 대한 설명이다. 보기의 설명에 알맞은 사람을 고르시오. 보기. 청년 시절 과거에 급제하였다. 독립협회를 결성하였다. 미국으로 망명하였다. 미국인 여성과 결혼하였다. 박사학위에 대한 논란이 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외교위원장을 지냈다. 재헌국회로부터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으로의 추대 움직임이 있었다. 대한민국이 아닌 미국에서 일생을 마쳤다. 1번 우남 이승만 2번 괴물 류현진 3번 송재 서재필 4번 탱크 최경주 5번 일배 이덕인. 이렇게 대한매일신보도 밀어내고 독립신문은 계속해서 승승장구를 하는 건가요?
승승장구를 한다. 뭐 네. 이러다기보다는 결국엔 뭐 없어지게 되는 거죠. 독립신문들 같은 경우에는. 네, 어떻게 무슨 계기로 없어지게 되는 건가요? 이 독립신문 같은 경우에는요, 1899년 12월 4일자로 이제 폐간이 되는데요. 네. 폐간이 되는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아펜젤러 목사님 아시죠? 선교사인가요? 이 아펜젤러가 주필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영국인 엠벌리가 맡았지만, 정부가 이 신문을 매수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1899년에, 폐간이 됩니다. 뭐 별다른 사건이 있었던 건 아니고 그냥. 그 내용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특정한 사건과 특정한 어떤 계기가 있었다는 건 아니고요. 네. 이 독립신문의 내용 자체가 이러다 보니까 이제 나라에서 그냥 사버린 거죠. 그런데 이 나라에서 매수를 하기 전에 독립신문을 매입을 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서재필 박사가 예. 독립신문을 일본에 팔려고 했습니다. 정말요? 예. 이 독립신문을 일본에 팔려고 해가지고 일본이랑 이제 계약을 하는데 구두 계약까지 합니다. 근데 일본이 거부를 하는 거죠, 나중에. 이게 기록으로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요? 예. 하마터면 독립신문이 이름뿐이지만 독립신문이 일본의 독립신문이 되는 네. 이런 일이 생겼을 수도 있었던 거죠. 뭐 사실상 근데 일단 나온 내용들만 보면 사실 일본을 위한 독립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친일 행적들을 많이 보여줘서요. 아무튼 그러면 아까 이야기하셨지만 그때 잠시 서재필 박사가 한국에 계시다가 다시 또 미국으로 들어가셨다고 말씀을 네, 하셨죠? 이 서재필 박사는 아까 이제 과거급제했다. 네. 갑신정변의 주역이었고 일본을 거쳐서 미국으로 망명을 해서 미국의 시민권을 받았다. 네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거 다음부터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요. 그 갑신정변 이후에 이제 일본으로 갔다가 미국으로 가서 그다음에 또 대한제국식의 중추원 관리가 되고 아까 네. 말씀드린 월급을 가지고 그죠. 월급을 가지고 이제 미국으로 가서 장사를 하게 됩니다. 네, 예. 그 7년짜리 월급을 그렇죠. 통째로 받아서 가셨던. 적금을 탄 거죠. 네. 예, 그리고 가서 미국에서 이제 그 문구 사업을 예. 하게 되는데 이제 문구 사업을 좀 크게 하는 거죠. 동네 문방구라기보다는 큰 문구점의 개념, 네. 인쇄업도 좀 겸했고 네네. 이런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러라고 볼 수가 있죠. 서재필 씨 같은 경우에는요, 또 1893년에 의대를 졸업을 해서요, 의사면허도 취득을 합니다. 똑똑하긴 정말 똑똑하신 분이네요. 의사가 영어로 닥터니까, 네. 닥터 제이슨, 필립 제이슨이 되는 거죠. 닥터 예. 제이슨, 닥터 네. 필립.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오해를 해서 서재필 박사다. 라고 얘기를 하는 네. 예. 그렇군요. 그렇게 되고, 광복 이후에 네. 우리나라로 오게 되는데, 네. 그 전에 일본에서도 독립활동을 조금 하게 됩니다. 그래요? 예. 왜냐하면 1919년에 3월 1일 날 우리가 이제 3.1 독립운동이 있었죠. 네네. 그리고 그 전에는 미국의 대통령 윌슨이 민족 자결주의를 발표를 하게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요러한 독립의 분위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그때 이승만 이런 사람들이 다 미국에 있었단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이 사람들하고 함께 외교위원회를 결성을 하기도 하고 외교위원장도 맡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미국에게 그다음에 또 교포를 좀 규합을 해서 교포의 힘을 모아서 조선의 독립의 당위성, 네. 일본 침략의 부당성을 알리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좀 하게 됩니다. 그러면 친일 행적을 했다가도 또 거기 가서 마음을 좀 바꾸셨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활동했었던 부분은 역사적인 평가를 제대로 받을 필요가 있는 거죠. 네네. 친일 행적은 친일 행적이고 그다음에 또 애국 활동은 애국 활동으로 네.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근데 조금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렇게 하게 되면 인쇄물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들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 비용을 충당하다가 자기가 가산을 탕진했다. 파산이 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란 사실은 말씀이신가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네. 기록에 의하면 서재필 박사가 독립운동을 한 건 사실이에요. 예. 한 것도 사실이고 열심히 한 것도 사실이고 하지만 독립운동을 했기 때문에 가산을 탕진하고 파산에 이르렀다라는 건 회고록에 있는 주장, 자서전에 있는 주장일 뿐이고요. 본인의 주장이시다. 예. 실제로 망한 거는 1920년대 초반 중반에 있었던 미국에 불어닥쳤던 대공황의 영향으로 파산을 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독립운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인쇄물을 만들잖아요. 근데 그 인쇄비를 다 받습니다. 따로 돈을 받는다고요? 그렇죠. 오. 다 받습니다. 누구한테 받는 건가요? 모금을 해서
받기도 하고요. 아. 예. 그러니까 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자기의 어떤 재산이라든가 네. 자기의 노력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그것다 돈을 받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그냥 장사를 하신 거네요? 독립 그렇죠. 장사? 예, 좋은 장사란 거죠. 의미 있는 장사. 예. 아이고, 뭐, 비할 필요는 없겠지만, 예, 뭐, 그게 본인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의 자산을 다 탕진할 정도로 독립활동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친 것은 아니다. 이런 예. 말씀이신 것 같고요. 예, 그것을 좀 확증하는 증거가 뭐냐면 윤치호 씨의 일기, 윤치호 일기에 보면 네. 미국에 가서 그 서재필을 만납니다. 네. 그래서 윤치호가 이제 기록에 남긴 게 그는 우리말을 거의 잊어버리고 있었다.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일본이 조선 정부에 권고해서 추진했던 갑신정변 망명자 귀환 사업에 호응하지 않았던 사람은 서재필 한 사람뿐이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요. 그리고 정부의 지변 요청에 따라 1895년에 귀국을 하게 되는데 그의 여권은 미국 정부가 발행한 것이고 이름 역시 필립 제이슨이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인이었기 때문에 조선 정부의 정식 관리가 아닌 고문, 자문위원이 돼서 최고의 봉급을 받을 수가 있었던 거죠. 네, 미국인이기 때문이군요, 사실상. 네. 그리고 당시 한국에 왔을 때도 한글로 표기하는 경우에도 이름을 표기하는 경우에도 재손 박사 혹은 피재선 이렇게 나왔어요. 아, 필립 제이슨을 그렇죠. 이제 한국식으로 발음해서. 그렇죠. 서재필의 서를 뒤로 빼면 네. 미국식으로 하면 그렇게 피재선 이렇게 피재선. 되는 거죠. 필립 제이슨 이렇게 가는 거죠. 아, 그 본인의 그 조국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은 사실상 서재필 박사에게는 한국이 아니라 미국 정도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필립 제이슨은 이름을 그렇게 좋아하신 거 보면. 맞습니다. 필립 제이슨은 자기가 늘 미국인임을 좀 강조했습니다. 그 독립신문을 통해서요, 미국의 이미지를 절대적으로 미화했고요. 특히 예를 들 수 있는 게 미국의 경인철도 부설권, 운산금광채굴권. 네. 그래서 뭐냐면 속마음을 의심할 필요가 없는 나라와 맺은 것이며 지금까지 어느 열강과 맺은 조약보다 유리한 계약이다.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여러분들 그 운산금광이라고 하면은 네. 노다지라는 말 아세요? 예, 알죠. 노다지가 노터치 이거거든요. 이 예. 선우희 선생의 노다지라는 소설이 있어요. 네. 1980년대 중반에 드라마로도 만들어졌었던 작품인데 여기서 금광에서 그 조선인 인부들이 이제 금을 좀 훔쳐가려고 빼앗아 네. 너무 가난하니까 예. 하려고 하니까 미국인들이 노타치 그래서 그게 노다지가 되는 거죠. 예, 그게 바로 그렇군요. 유명한 운산 금광이고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규모의 금광이었고요. 예. 근데 거기를 미국이 채굴권을 예. 갖게 된다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가 가져간 게 아니라 미국이 가져갔으니까 얼마나 다행스럽냐. 뭐 이런 이야기를. 속마음을 의심할 필요가 없는 나라라는 표현이 정말 재밌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참 보면 볼수록 그 김종은 전 후보하고 상당히 오버랩이 많이 되는. 예. 네. 그리고 미국식 풍습을 따라야 된다는 주장도 합니다. 왜냐하면 남의 집에 갈 때는 마늘을 먹고 가는 것이 아니고 남의 앞으로 지나갈 때는 용서해달라고 해야 된다. 왜 우리 미국식으로 하면 다른 사람 옆에 쓱 지나갈 때 excuse me 하잖아요. 이런 얘기하고 조선 사람들은 김치와 밥을 먹지 않고 소고기와 브레드를 먹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미국인이 많네요. 머리 검은 미국인이 많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참 뭐랄까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머리 검은 미국인과 그리고 푸른 눈의 독립투사를 이렇게 동시에 접하고 보니 참 씁쓸한 마음이 큰데요. 그리고 또 이 서재필 씨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의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조국이 네. 어려울 때 무장 독립항쟁에 참 나서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분은 나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미국과 스페인의 전쟁이 있을 때 네. 거기에 참전하고요. 그분은 또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인이시기 때문에 미국 자신의 조국인 미국을 위해서 싸우는 것은 흔쾌히 또 하셨던 분이군요. 예, 그리고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중추원 고문으로 있다가 이제 다시 또 네.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미국하고 스페인의 전쟁에 참교하고 그 다음에 또 미군 징병검사 의무관으로 자원봉사 활동을 합니다. 미국을 위해서 자원봉사까지 네. 의무관으로. 그래서 미국 의회로부터 공로원장도 받고요. 갈수록 김종은 전 후보하고 너무나도 비슷한 행보인데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광복을 맞은 다음에 두 번째 귀국이 이루어지는데요. 예. 귀국은 바로 1947년에 오는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와라
네. 대한민국으로 오세요라고 해서 온 게 아니라 미 군정장관인 하지 중장의 초청으로 오게 됩니다. 아, 미국 중장 군인의 초청으로. 그리고 직함도 미 군정청 고문. 또 고문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두 차례의 한국 활동이 또 채 5년도 넘지 않는데 네. 이 두 가지 경우 둘 다 미국보다 월급을 많이 받거나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때만 왔어요. 아, 돈 때문에 주로 오시는군요. 그거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네. 충분히 합리적인 의심이 들 수 있는 상황이죠. 참, 네. 일단은 뭐 본인의 조국이 미국이라고 생각하시는 분께서 굳이 또 먼 타지까지 나오는 게 그닥 달갑진 않았을 수 있겠네요. 예. 예.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우리나라의 대통령 후보로 추대될 뻔도 합니다. 그래요? 이런 분이요? 예. 그런데 추대가 안 되죠. 그나마 다행이네요. 왜 그럴까요? 왜요? 본인이 원하지 않아서? 아닙니다. 뭔가요? 본인이 원하지 않았던 것도 있었고요. 왜냐하면 미국인으로 살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리고 네. 미국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될 수가 없었던 거죠. 김종우하고 너무 비슷하네요. 미국 시민권자임을 포기하기 싫어하면서 결국은 장관 자리를 꿰차지 못하셨던 예. 김종훈 전 후보 생각나네요. 그리고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서 네. 이제 미국에서 여생을 마치게 되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미국에 묻히기를 원했습니다. 미국이 조국이니까요. 네. 그랬는데 그것을 모르는 대한민국 보훈처는 1994년 4월 8일 국립현충원으로 이장을 해옵니다. 아니, 그런 민폐를. 아니, 왜 그러셨대요? 이분이,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서 굉장히 애쓰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안타까운 마음에 미국에서 이장을 해오신 건가요? 그건 뭐 알 수가 없는데. 네. 좀 안타깝습니다. 그렇군요. 참, 뭐랄까요? 우리가 알고 있었던, 지난번 방송 때도 그랬지만요. 당연히 애국가도 그랬고요. 당연히 대한민국의 광복이며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노래, 그리고 또 그런 신문 혹은 협회, 그런 우리 독립문까지 해서 이런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던 것들이 모조리 친일 행적을 강하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또 살펴보게 됐는데요. 이런 거 지켜보니까 정말 이게 핏줄이 대한민국이고 아니고는 사실상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까 푸른 눈의 베델 그 편집장 이야기도 하셨지만요. 진정한 가슴 속에 뛰고 있는 심장의 조국이 어디인가, 이게 이제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 서재필 박사는 여러 차례 한국 국적을 회복하고 여생을 고국에서 보낼 수 있는 기회도 있었고, 네. 조국을 위해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스스로 거부하였고, 예. 그리고 자기가 선택한 미국 시민으로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한국인이다. 우리 한국인의 어떤 동질성을 네.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보기에는 우리 애청자분들의 어떤 판단이 네.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이제 서재필 박사를 비롯해서 독립문, 독립협회, 독립신문까지 이야기를 함께 나눠봤는데요. 사실 이것만으로 서재필 박사가 중간에 또 애국적인 행보도 좀 있었고 했기 때문에, 모조리 또 친일파다라고 하기에는 어쨌든 시기적으로 일본 일제 치하에 있을 때 친일 행적을 보인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좀 아이러니한 것인지 운이 좋은 것인지 모르겠지만, 친일파로 등재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예. 네, 그런 부분은 분명히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독립문, 우리 대한민국이 일제로부터 독립하는데 그 의미를 담은 문이다라고 생각했던 독립문이 그것이 아니었다. 친일적인 내용을 담은 문이었다라는 것. 그리고 마찬가지로 독립협회 그리고 독립신문까지도 우리나라의 독립과는 전혀 상관없는 시기에 만들어졌고, 그리고 오히려 일제에 부역하는 내용을 담은 그런 결과물들이었다라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목 이 독립문에는 독립이 없다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강의를 함께 주셨는데요. 오늘 마지막으로 끝으로 오늘 강의
간단하게 정리 좀 해주시죠. 예. 저희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서지필 씨를 의도적으로 폄하하려거나 네. 비난하려거나 하는 의도는 없습니다. 네. 다만 선택의 기로에서 어떠한 선택을 할 것인가는 네. 우리가 좀 신중하게 생각하고 판단해야 되는 것. 그다음에 네. 역사의 판단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아까도 이제 독립신문하고 대한매일신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간식으로 끓인 라면의 받침으로 쓸 수 있는 신문하고 정기 후원을 자랑으로 삼을 수 있는 언론을 구별할 수 있는 눈과 네. 안목을 갖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네. 그래서 우리 진실한 언론, 민중의 소리를 더욱더 사랑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네. 예. 검은 머리 미국인보다 파란 눈의 독립투사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를 부끄러워하는 것이 네. 바른 역사를 바라보는 첫걸음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 두 번째 강의 잘 들었고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